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14년 7월 31일은 제가 연금저축펀드 투자를 시작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14년 7월 결산을 간단히 하고 지난 5년간 미국 ETF를 한 주도 안 팔고 모으면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2024년 7월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73%, 금액으로는 62만 9천, 8만 5,300원 손실입니다. 올해 4월에 이어 7월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7월 한 달 동안 서대리 라이벌인 S&P 500은 1.1% 올랐고 나스닥은 0.8%밖에 안 떨어졌지만 달러 환율도 1.3% 하락하면서 서대리 연금계좌 수익률에 영향을 줬습니다. 7월 투자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2024년 누적 성과는 괜찮은 편인데요. 수익률은 19.55%, 금액으로는 558만 9천, 877원 수익 중입니다. 8월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미국 가릴 것 없이 모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올해도 월정립 매수하면서 연금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7월 거래 내역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7월 1일에 입금한 50만원과 같은 날 들어온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월 배당금 7,562원을 합쳐서 4개 ETF를 무지성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ETF는 에이스 미국 S&P 500 15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배 7주, 타이거 차이나 승테크 2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5주입니다. 간혹 댓글로 월정립 매수하는 시간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딱히 정해놓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매월 첫날 회사일이 덜 바쁜 시간에 증권 앱을 열어서 시장가로 ETF를 매수합니다. 4개 ETF 매수하는데 30초도 안 걸리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서대리 연금저축펀드 계좌 현황과 종목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9년 8월 1일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 5년 동안 미국 ETF를 한 주도 안 팔고 월정립 매수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투자하면서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투자 여정과 경험이 연금 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5년간의 연금저축펀드 수익을 미래에셋 앱에서 확인해 보면 누적 수익 1152만 3038원, 누적 수익률 100.18%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수익률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합니다. 애초에 연평균 수익률 목표가 7%였는데 2022년 하락장을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기대보다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죠. 제가 연금저축 펀드를 투자했던 2019년 8월에서 2024년 7월까지 S&P 500 87.7%, 나스닥 119.8% 올랐으니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수익률은 미국 ETF만 투자했어도 누구나 얻을 수 있었던 매우 기본적인 수익률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코스피는 30%밖에 안 오른 것을 보면서 역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주식시장도 언젠가는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더 좋은 주식시장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 투자하면서 그때가 오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은데 투자로 복리의 마법이 제대로 발동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1순위 옵션으로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다행히 연금 투자 시작부터 미국 ETF를 모아간 덕분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해서 만 55세까지 남은 20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할 겁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연금 투자하면서 후회했던 점 중 하나가 중국 ETF를 소량 모아간 점입니다. 미국 ETF가 메인이지만 G2 중 하나인 중국도 투자하고자 2020년 12월부터 월정립 매수를 같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연금저축펀드 투자 수익률에 악영향만 미쳤습니다. 투자 초반에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지만 몇 번의 하락장을 만나고 난 뒤에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옛날에도 중국, 베트남 투자가 유행이었고 지금은 인도가 대안으로 뜨고 있는데 신흥국 투자는 난이도가 훨씬 높은 만큼 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미국 ETF 월정립 매수보다도 더욱 마음을 강하게 먹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일단 목표 금액까지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미국 ETF에 집중 투자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사실 연금저축펀드 투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계좌 입금액의 13.2%에서 16.5%를 매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정세액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할 때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9년 270만원, 2020년 400만원, 2021년 400만원, 2022년 400만원, 2023년 600만원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했고 매년 13.2%에 해당하는 돈을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이 돈만 해도 총 274만 원입니다. 지난 5년간 투자 수익이 1152만 원이었으니 연금저축펀드로 번 돈은 사실 1400만 원이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다가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은 일반 계좌에서 부나 애플, 테슬라 매수에 사용했는데 운 좋게 여기서도 수익이 불어났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입금만 해도 매년 13.2% 확정 수익인 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매년 100% 채울 생각입니다. 물론 만 55세 이전의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토해내야 하지만 큰돈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일반 계좌에서 부를 매도하거나 비상금을 사용할 겁니다. 다만 저처럼 연금자산보다는 중단기적으로 목돈 만들기가 목적이라면 ISA나 일반 계좌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구독자님들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년 동안 연금저축펀드를 투자하면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ETF는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2019년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할 때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를 월적립 매수했습니다. 근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월적립 매수할 때 비중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 한 주에 2만원대인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P 500 ETF가 정말 많지만 2019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S&P 500과 비슷한 코덱스 선진국 ETF를 모아가다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상장한 이후에는 이쪽으로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타이거와 같은 날 상장한 에이스 미국 S&P 500 운영 성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2023년 3월부터는 에이스를 월적립 매수 중입니다. 계좌에 타이거와 에이스가 같이 있는 이유죠. 연금저축펀드 계좌 현황을 매월 유튜브에 남기고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ETF는 매수만 하고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5년이 되니까 적립식 매수만 해도 수익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서대리 연금계좌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타이거 나스닥은 수익률이 100%를 넘었고 가장 최근에 매수하기 시작했던 에이스 미국 S&P 500도 22%입니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어지간한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확실한 방파제 역할이 된다는 점도 장기 투자의 순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락장을 만나 수익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 아쉽지만 장기 투자로 쌓인 수익은 어지간한 하락장으로는 원금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5년 동안 연금저축펀드에 들어온 배당금은 총 59만 원입니다. 시가 배당률 1.5%인 S&P 500 ETF와 0.8%인 나스닥 ETF가 계좌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매월 매분기 들어오는 배당금은 서대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배당금과 계좌 총자산을 보고 있으면 배당금만으로 풍족한 생활하기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2023년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이 21만 원인데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받은 배당금은 벌써 18만 원입니다. 8월과 11월 분기 배당금을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작년 배당금이랑 비슷해진 것이죠.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배당금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어떤 투자자라도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5년 동안 타이밍 생각하지 않고 매월 적립식 매수만 했을 뿐인데 제가 생각했던 목표보다 계좌가 훨씬 잘 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목표 연평균 수익률이 7%이고 이 기준으로 2024년 7월 말 예상 총자산은 약 2,876만 원입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월적립 매수만으로 현재 계좌 총자산은 3,570만 원입니다. 계획보다 무려 700만 원 가까이 앞서 있죠. 물론 차트를 보면 중간에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는 계좌 총자산이 아예 원금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던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월적립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매일 최고점을 갈아치울 때도 월적립 매수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돈을 모았다가 최저점에 한 방에 확 매수하고 최고점일 때 한 번 팔았다가 다시 재진입 기회를 보고 싶지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계좌 수익률을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현상을 몇 번 겪어보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나 전문가들이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지만 밥 먹듯이 틀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지난 5년간의 연금계좌 투자 경험을 토대로 연금 개시까지 남은 20년 동안 매도 없이 꾸준히 월적립 매수만 해도 연금계좌는 충분히 불어날 겁니다. 결정적으로 매수만 하고 가만히 둬도 투자자 평균은 충분히 이깁니다. 상위 5%는 당연히 이길 수 없지만 어차피 제 목표는 연평균 수익률 7%입니다. 수익률 상위 7%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월정립 매수 대신 현금을 아꼈다가 기회라 생각될 때 한방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S&P 500이나 나스닥 주가 차트를 2021년 12월까지만 잘라서 봅니다. 이 당시 자고 일어나면 미국 주식이 새로운 최고 기록을 찍으면서 2022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싸웠습니다. 결과는 2022년 큰 하락장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락장이 계속되다 보니 2023년도 암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떠났죠.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2023년, 2024년 7월까지 미국 주식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022년 말,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장 분위기가 정말 빨리 바뀌기 때문에 더더욱 예측과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주가 차트를 기간별로 끊어보면서 그 당시 상황이나 감정을 기억해보면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대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자산의 가격은 우상향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좋은 자산의 대명사는 단연 미국 주식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주가를 되돌아보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일 겁니다. 제가 연금저축 펀드를 시작했던 2019년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고점 논란이 항상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풀매수했어야 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국 ETF 주가를 보면 그때 더 많이 살걸 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정말 역대급 하락장이 찾아와서 정고점을 회복하는데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지만 연금계좌는 앞으로 20년 뒤인 2043년 11월부터 인출할 예정이니 회복할 때까지 저렴한 가격에 ETF를 모아가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미국 ETF를 한 주도 팔지 않고 월정립 매수했던 서대리 연금저축펀드 수익 현황과 투자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시리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기록이 쌓일수록 연금저축펀드 ETF 투자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가 진짜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니 제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미국 ETF가 우상향하는지가 아니라 만 55세까지 꾸준히 입금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걱정한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기도 하고 현재와 미래 모두 기대되는 기업 대부분이 S&P 500과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장 확률 높은 투자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만 55세까지 이제 5분의 1 투자 기간을 채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4번만 더 반복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번 이상은 역대급 하락장을 만날 텐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미국 ETF를 모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누구나 노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널을 통해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